주말 오후, 사나는 조금 일찍 남산 입구에 도착했다. 해가 쨍쨍 내리쬐는 한낮, 남산은 여전히 활기차고 사람들로 북적였다.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로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셀카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사나는 여유를 부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쉴 새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자신은 그저 한낱 지나가는 인물일 뿐이라 생각하며 무심코 손끝으로 옷깃을 쓸어내렸다. 손에 쥐어진 거울을 꺼내며 머리카락을 손질해 보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만큼은 정리가 되지 않았다. 어떤 감정이, 어떤 기대감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 예전처럼 수연을 만났을 때의 그 떨림, 두근거림이 여전히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뒤섞여 묘한 기분을 만들고 있었다. 사나야.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들려왔다. 돌아보자. 그곳에 수연이 서 있었다.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묶어 자연스러움을 더한 모습. 예전과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수연이었다. 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야. 그 말 한마디에 사나이 가슴 속 어딘가가 뛰었다. 응. 진짜 오랜만이다. 사나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답하며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 사이사이 흐르는 시간의 공백이 다시 채워지는 순간 같았다. 케이블카 탈래? 사나는 먼저 묻자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응, 좋아. 둘은 조용히 케이블카 줄을 타고 천천히 남산을 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나란히 앉은 채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아직은 어색한 듯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가 쌓여가고 있었다. 고요한 하늘과 시내를 내려다보며 사나는 그때의 추억들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시절, 함께 보내던 그 시절의 온기들. 그리고 그 시절과 달라진 지금, 다시 만난 이 순간. 서울은 정말 변했어. 이렇게 아래에서 보니까 다르게 보인다. 수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 말에 사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래, 꽤 달라졌지. 내가 이걸 처음 올랐을 땐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 둘은 그렇게 천천히 남산을 오르며 그동안 지나간 시간들을 나누었다. 말없이 느끼는 것이 많았고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듯한 시간이 흘렀다. 사나는 수연의 손을 살짝 잡았다. 수연은 별다른 말 없이 그 손을 맡기듯 자연스럽게 손끝이 맞닿았다. 아무런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말 없이 함께 바라보는 풍경 속에서 그동안의 시간들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안정감이 조금씩 퍼져갔다. 타워에 도착한 뒤 두 사람은 전망대에 올라 서울을 내려다보았다. 시야를 가득 채운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을 텐데 이 순간 그들만의 작은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수연은 유리창에 손을 대며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서울이 이렇게 넓었나 싶어. 그동안 우리는 어디 있었을까? 사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옆에서 천천히 대답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래도 잘 버텼나 봐.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된 거 보면. 잠시의 침묵.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듯 유리창 너머의 서울을 응시했다. 그 속에 담긴 시간들과 기억들이 서로 교차하는 듯했다. 그리고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근데 너 진짜 키 컸다. 고등학교 땐 내가 더 컸던 것 같은데. 사나는 잠시 웃음이 터져나오며 답했다. 내가 숙이고 다녔던 거야. 너 놀라지 않게 하려고. 둘은 그 말에 피식 웃으며 함께 전망대를 한 바퀴 돌았다. 그동안 쌓였던 거리는 어느새 좁혀졌고 다시 예전처럼 웃고 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마지막엔 자물쇠 벽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수많은 자물쇠들이 그들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각자 다른 이름들이 새겨진 자물쇠들. 그 안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담겨 있겠지. 사나는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아직 아무것도 약속한 건 없지만. 수연은 그의 말에 잠시 머물다 고개를 들고 조용히 답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해볼 수 있을까? 사나는 조심스럽게 묻고 나서 잠시 수연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가 맺혀 있었다. 수연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천천히, 우리답게. 그 말에 사나는 수연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들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어쩌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소중한 약속처럼 느껴졌다. 휴가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나이 부서에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단정한 셔츠와 정갈한 말투, 서울 명문대 졸업장까지. 그의 외모와 언행은 이미 다소 정리된 모습으로 주위를 압도하는 느낌을 주었다. 처음엔 그냥 반가운 후배라고 생각했지만 곧 사나는 그가 자신보다 직급이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사나 씨, 이 자료는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졸 신입이 깍듯하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에 사나이 마음엔 서늘한 바람이 지나갔다. 순식간에 자신이 그 자리에서 뒤처져 있다는 현실을 마주한 것이다. 이젠 부서 내에서조차 밀려나고 있는 기분이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던 사나는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고 낯설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그는 혼잣말을 하며 식사를 멈췄다. 무엇을 시작해도 이미 늦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초조하고 계속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만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도 야간 대학이라도 다녀야 할까? 하지만 곧 또 다른 현실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1년만 지나면 군대 가야 하는데 등록금 아깝게 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자 자존감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자신이 가진 것이라고는 나날이 퇴색해가는 직장 내 위치뿐인 것 같았다. 그 순간 마음 한편에서는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애도 은행에서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나라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수연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그저 주저앉고 있을 수 없다는 의무감이 불쑥 솟구쳤다. 그래도 결국 자신은 한 발이라도 내딛어야 한다고 그렇게 다짐했다. 그날 밤 사나는 혼자서 야근을 자청했다. 사무실은 조용했다. 고요한 도시를 비추는 불빛만이 어두운 밤을 채우고 있었다. 사나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가만히 다이어리를 꺼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언젠가는 내가 직접 판을 만들겠다. 그의 손끝에서 잉크가 묻은 펜이 종이 위를 스치며 그 단호한 결심을 기록해 내려갔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지금까지의 삶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건 그 시작을 어떻게 내딛느냐는 것이었다. 휴일 아침, 사나와 수연은 북한산 입구에서 마주섰다. 서늘한 바람이 이마에 닿고 나뭇잎이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주변에는 이른 등산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등산화와 배낭에 묻은 흙먼지가 지난 주말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등산화는 무겁고 길은 울퉁불퉁했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밝았다. 가벼운 인사와 웃음소리 속에 그들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맞춰졌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마다 서로의 물병을 조용히 건네며 작은 배려 속에 마음이 더 가까워졌다. 힘들지 않아? 수연이 먼저 물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웃음은 여전했다. 사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힘든 게 당연한 거겠지. 오르막이니까. 수연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오르막이니까. 그래도 같이 오르니까 괜찮다. 바위가 미끄럽고 경사가 가팔라질수록 사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내 인생도 이렇지. 경사는 가파르고 발 디딜 틈도 좁다. 조심스럽게 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현실을 견디는 하루하루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숨을 헐떡이며 전망대에 도착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고요하고 넓었다. 수연과 사나는 바위 위에 나란히 앉았다. 그 너머 희미하게 남산타워도 보였다. 잠시 말없이 도시를 바라보던 사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연아, 나 꼭 성공할게.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도 스며 있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려 사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요즘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어. 근데 그래도 너랑 다시 만나고 나니까 뭔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더더욱 올라가고 싶어. 이 산처럼 멀고 높더라도. 사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수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땀이 배어 있었지만 그 온기는 따뜻했고 확신처럼 전해졌다. 수연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옆에 있어줄게. 너 믿어. 사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은 깊었고 바람은 선선했다. 멀리 이어진 북한산의 능선처럼 그들의 앞날도 멀고도 험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길의 시작에 함께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나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날 둘은 내려가는 길에서도 자주 뒤를 돌아보았다. 올라온 만큼 내려갈 길이 두렵지 않았다.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믿음이 이미 그들 안에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낮인데도 회의실 안은 얼음장처럼 싸늘했다. 상무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탁자 위에는 실적 보고서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이게 뭐요? 이 수치가 말이 돼요? 상무님의 목소리에 잔뜩 긴장한 공기가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디 하나 제대로 된 부서가 없어. 부장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분노는 말로 그치지 않았다. 순식간이었다. 상무님이 재떨이를 집어들더니 쾅!
반대편에 앉아있던 마케팅 부장 앞에 재떨이가 날아가 벽을 치고 바닥에 깨져버렸다. 모두 숨을 죽였다. 순간 부장 한 명이 죄송합니다. 상무님 하며 벌떡 일어서자 다른 간부들도 잇따라 일어났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총체적 도망 상태. 서둘러 회의실 문을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아무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눈치와 침묵만이 권력이었다. 그 자리에 남아있던 건 보고서 몇 장, 바닥에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던 사나였다. 저게 회의야? 협박이지. 사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누구도 반발하지 않았다. 상명하복, 위에서 내리면 아래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구조, 그게 이 회사의 오래된 문화였다. 다 들어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잠시 망설이던 부장들이 슬슬 고개를 내밀며 하나둘 다시 회의실로 돌아왔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앉으면서 죄송합니다. 상무님을 연발했다. 상무님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다시 회의안을 꺼냈다. 그리고 냉정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게 실적이냐? 실적이? 이딴 보고서를 어디서 눈 뜨고 보라고 내놓는 건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편하게 해줬더니 간도 커졌구만. 부장들은 잔뜩 굽신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은 마치 군기가 빠진 훈련병들이 조교에게 붙잡힌 장면 같았다. 회의가 끝나자 부장들은 불이 나게 팀으로 돌아가 과장들을 불러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으며 한 명씩 불호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김 과장, 이거 말이야.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왜 그대로야?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너 요즘 마음이 해이해졌지. 그리고 과장들은 또 그걸 직원들에게 그대로 풀었다. 이걸 누가 이렇게 처리했어? 정신 어디다 두고 일해?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확인? 아예 엎어. 다 갈아엎어. 결국 상무님의 화 하나로 인해 회사 전체가 긴장의 연쇄작용에 휩싸였다. 가장 아래에 있는 사원들은 이유도 모른 채 멍하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웃긴 건 내일 또 아무 일 없던 듯이 다 출근할 거라는 거지. 직원들은 입꼬리 한쪽을 씩 올린 채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씁쓸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 며칠 후 퇴근길에 우편함을 열던 사나이 손이 멈췄다. 흰 봉투. 붉은 인쇄체로 쓰인 대한민국 병무청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귀하의 현역병 입영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입대일 1986년 6월 25일 임명 장소 논산훈련소. 사나는 봉투를 들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다. 샤워도 밥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저 책상 앞에 앉아 통지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가는구나. 군대는 언제나 막연히 존재하던 미래였다. 하지만 이제는 날짜가 찍힌 현실이었다. 잠시 후 사나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나 입영 통지서 받았어. 수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도 괜찮지? 사나가 조심스럽게 덧붙이자 수연은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응, 너라면 잘 버틸 수 있을 거야. 기다릴게. 사나는 통지서를 다시 천천히 접어넣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다. 입대일까지 남은 날은 겨우 2달 남짓. 시간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흘렀다. 사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머리를 극적였다. 아, 또 반대쪽으로 나왔네. 대체 몇 번을 다녀야 익숙해질까? 시청역에서 소공동 지하도를 따라 명동 방향으로 가는 길, 롯데백화점 가는 것뿐인데 매번 헷갈린다. 지도도 보고 안내판도 보지만 막상 계단을 올라가 보면 낯선 거리와 익숙하지 않은 간판들이 사나를 맞이한다. 아무리 봐도 이건 미로야. 미로. 혼잣말을 내뱉으며 사나는 다시 지하도로 내려갔다. 반쯤은 지치고 반쯤은 웃긴 마음. 그 순간 앞에서 걸어가던 여학생 무리가 뒤돌아보며 수군댄다. 저 사람 또 내려간다. 길 잃었나 봐. 사나는 못 들은 척, 모른 척 지하도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다. 그 속도가 조금 더 당당해 보이길 바라며 익숙한 듯 하지만 늘 낯선 이 지하도 이제라도 제대로 된 출구 하나쯤은 찾아야 할 것 같았다. 인생도 그렇지. 방향을 몰라도 계속 다시 들어가다 보면 결국 길은 찾게 되는 거야. 지하도에서 겨우 빠져나와 빛이 드는 출구로 올라서는 순간이었다. 사나 오빠.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자 서유리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여의도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유리였다. 환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유리야? 여기 웬일이야? 오늘 휴무야. 그냥 혼자 명동 좀 돌아다니다가. 오빠는? 나도 그냥 좀 걸어보려고. 어색하지도 과하게 반갑지도 않은 딱 그 시절의 청춘다운 인사였다.
둘은 자연스럽게 명동 거리를 나란히 걸었다. 옷가게, 길거리 음식, 가방 가게, 북적이는 사람들. 이야깃거리가 따로 필요 없는 도시의 소음이 배경음처럼 흐르고 있었다. 근데 오빠, 진짜 군대 가는 거야? 유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응, 영장이 나왔어. 사나가 대답하자 유리는 멈칫하더니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럼, 나 회사 그만둘지도 몰라. 사나는 잠시 멍해졌다. 왜? 몰라. 그냥, 오빠 없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끝으로 유리는 조심스럽게 사나의 손을 잡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이 전해졌다. 사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걸음을 멈추지도 속도를 내지도 않은 채 그냥 유리에게 이끌리는 대로 몸을 맡긴 채 걷기 시작했다. 얘가 날 좋아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지만 묻지 않았다. 이 순간만큼은 그저 조용히 함께 걷고 싶었다. 잠시 후 유리가 웃으며 말했다. 이 길 끝에 호떡 맛집 있거든. 거기서 한잔 할래? 계피차도 팔아. 그래, 오늘은 너 따라갈게. 그날 명동의 초겨울 바람은 유난히 부드러웠다. 유리는 마음이 바뀌었는지 퇴직하지 않았다. 아마도 나를 위로하느라 했던 말일 것이다. 사나이 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아리수였습니다.